노인은 내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게 답이었다. 알려주세요. 두약을 드릴게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내게는 돈보다 서찰의 목적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돈이 있어도 목적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보찜에서 두약을 꺼내어 노인 앞에 놓았다. 그러자 노인은 자신의 보찜에서 종이와 벼루, 몫을 꺼냈다. 나는 천천히 기억나는 대로 글자의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다. 투자를 그리는 동안 먹물이 종이 이곳저곳에 떨어졌다. 어렵게 두자를 쓰고 붓을 놓았다. 노인은 내가 쓴 두 글자를 유심히 보고 있었다. 어르신, 제가 그린 것을 읽을 수 아세요? 있으신가요? 그래, 그린다는 말이 맞다. 그래도 비슷하게 그렸구나. 앞에 자는 오이고 슬프다는 뜻이다. 뒤에 자는 호이다. 부른다는 뜻이다. 오호는 슬프다는 뜻이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 내 앞에 놓인 두 냥을 집었다. 오호! 두 냥을 빼앗겨 너무 슬프구나.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노인이 큰 소리로 웃었다.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 얄미웠다. 너무 서운해할 거 없다. 그 두 자를 안 것이 이 두 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다. 그래야 네가 안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노인이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다. 분양을 주고 알아낼 글자를 잊을 리가 없었다. 아이야, 어디로 가느냐? 전라도로 갑니다. 거기에 무엇을 찾아가느냐? 아직 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라도에서는 지금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하루가 멀다고 촉을 쏘고 싸운다고 한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짐을 챙겨서 방으로 들어갔다. 난 한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다. 보름달이 어느새 주막 앞마당으로 넘어왔다.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례는 유채빈 선수입니다. 제가 읽을 책은 서찰을 전하는 아이입니다. 서찰을 전하는 아이를 읽고 느낀 점은 나도 저 아이처럼 끝까지 야구를 포기하지 않고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5호 다음에 오는 석자를 알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보보상의 아들이었다. 노인한테처럼 두자의 두냥을 주고 싶지는 않았다. 한 번 경험을 했으니 지난번보다는 값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좋다. 석자의 두냥으로 하자. 양반이 대답했다. 돈이 아까웠지만 전보다 싸게 한 것으로 마음을 달랬다. 게다가 한자를 물어볼 만한 양반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흙바닥을 손으로 쓸고 얇은 나뭇가지를 꺾어 한자 석자를 바닥에 천천히 적었다. 양반 앞이라 그런지 글을 쓰는 손이 더 떨렸다. 양반은 고개를 갸웃하며 한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혹시 양반이 알아보지 못할까봐 걱정되었다. 다행히 잠시 후 양반이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에 자는 피이고 가운데 자는 노, 마지막은 리이다. 피자는 피하다 할 때 피고 노자는 늘다 할 때 노이다. 리자는 마을 할 때 리다. 그러니 피놀이라는 마을이구나. 피놀이. 처음 들어보는 마을이었다. 나리는 혹시 피놀이를 아십니까? 모른다. 주선팔도에 어디 마을이 한두 개더냐? 양반에게 두냥을 건넸다. 아이야, 너무 야박하다. 생각 마라. 본디 배움이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진짜 제것이 되는 법이다.
노인과 똑같은 말을 했다. 양반은 돈을 받아들이고 자리를 떴다. 나는 나무 밑에 앉아 노인에게서 알아낸 두 글자와 양반에게서 알아낸 세 글자를 흙바닥에 써보았다. 다섯 글자만 가지고 아직 어떤 내용인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머지 글자들이 궁금했다. 이제 남은 돈은 6냥. 모르는 글자가 5자였다. 정자나무 밑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부에 다니는 이다열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동학농민군을 알게 되었고, 김경천이 밀고 하여 정봉준이 잡혀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아버님이 주신 서찰을 혼자서 전한 게 되게 대단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한자 10글자 중 녹두라는 글자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양방집 아이. 아이를 따라 조금 전 아이가 있던 마루로 갔다. 나는 마루 아래 흙바닥을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 바닥에 나머지 두 자를 썼다. 아이는 내가 쓴 글자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한동안 바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앞에 쓴 것은 녹자이다. 푸르다는 뜻이다. 뒤에 두 자는, 뒤에 자는 두이다. 뜻은 콩을 말한다. 녹두를 썼구나. 녹두 콩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포묵을 만드는? 그래, 그 녹두다. 녹두였다. 그것이 마지막 글자였다. 이게 서찰에 쓰인 내용 전부였다. 그렇다면 서찰에 적힌 내용은 슬프구나. 피놀이에서 경천이 녹두를 판다? 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만한 지체 높은 양반의 이름도 벼슬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피놀이에서 경천이 녹두를 파는데 왜 슬프다는 말인가? 왜 이런 서찰이 중요하단 말인가? 어떻게 이 서찰이 한 사람을 구하고 또 세상을 구한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중요하지도 않은 서찰을 전화로 전라도로 향했던 것일까? 장터 가면 녹두를 파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언덕으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경천이란 이름과 피놀이 뿐이었다. 그렇다면 경천이란 사람에게 가는 서찰일까?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인지도 모르는 피놀이를 찾는 것 또한 이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할까? 가슴이 답답했다. 안녕하세요. 합동초 야구부 양시호입니다. 저는 이 주막에서 만난 사내를 보고 서찰을 전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는 마음을 제가 느껴서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막에서 만난 사내. 방으로 들어와 밥상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 남정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고 가는 사람인 듯했다. 잠시 후 한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나를
희한 듯 보았다. 나이가 아버지 정도 되어 보였고, 부찜이 있었지만, 부부상의 것은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이런 난리통에 혼자서 다니는구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내 대답이 재미있다는 얼굴을 했다. 동안 논민군에 너 아버지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노뚜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그가 큰 소리로 웃었다. 노뚜 장군을 만나서 뭐 하려고? 그냥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린아이가 혼자서 다니면 위험하다. 아이야, 너가 하고 싶은 말은 노뚜 장군께 내가 전해주마. 말해봐라.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지켜주마. 그는 자신이 꼭 노뚜 장군을 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다. 혹시 동안 농민군이세요? 그가 입을 손가락으로 가리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했다. 아야, 내가 동안농민군인 거 아니건 이런 곳에서 동안농민군이라고 하면 총 맞아 죽는다. 그러니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정말 동안 녹두 장군님을 아세요? 그럼 아주 잘 알지. 내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노뚜 장군과 함께 싸우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노뚜 장군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다. 우리 둘 다 정읍에서 살았지. 작은 소리였지만 그는 아주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나도 그가 노뚜 장군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말에 흥분이 되었다.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노뚜 장군과 가까운 사이세요? 그렇다니까. 만약 내가 노뚜 장군을 만나면 얼마든지 확인해 봐도 된다. 정읍에 사는 김경천을 아시냐고. 아주 잘 안다고 하실 거다. 그가 당신을 김경천이라고 했다. 분명 김경천이라고 들었다. 순간 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밀이다. 내가 동안 농민군이었고 노뚜 장군을 안다고 하면 관군에게 잡혀간다. 널 믿어서 하는 말이라. 나는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아닐 거야. 경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꼭 한 명은 아닐 거야. 게다가 아직 노트 장군을 팔아넘길 것도 아니잖아. 동안 농민군을 같이 한 사람이 노트 장군을 팔지는 않을 거야.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의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너 혹시 동한 농민군이 여기 왔다고 관군에게 나를 밀고 갈 건 아니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학동초 야구부 조혜근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동학농민군이 뭔지를 알고 역사를 더 배우고 싶고 역사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고 슬펐던 점은 녹두 장군이 죽었을 때였고 궁금했던 점은 오호피누리 경청 베누스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녹두 장군과 아이가 만나는 부분입니다. 주지스님, 저는 동학농민군의 총대장 녹두 장군을 만나러 피노리에 가는 길입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피노리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약갑입니다. 내 말에 주지스님이 웃었다. 누가 피노리에 가면 녹두 장군이 있다고 하더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그때까지 말없이 앉아있던 사내가 내게 물었다. 아이야, 녹두 장군은 무엇 때문에 만나려 하느냐? 사내의 목소리에서 위험이 느껴졌다.
그분께 꼭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할 거냐? 사내가 웃으며 다시 물었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녹두 장군님, 제가 녹두 장군께 직접 전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야 사내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았다. 아이야, 이분이 녹두 장군이다. 주지 스님이 옆에 있는 남자를 보며 말했다. 순간 내 머리가 멍해졌다.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녹두 장군님이시다. 나는 앞에 있는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녹두 정몽준이다. 사람들이 녹두 장군이라 부르지. 잠시 광분을 피해 이곳에 온 것이다. 그 목소리가 더욱 위험이 있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앞에 앉아 있는 주지 스님과 녹두 장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분명 녹두 장군이었다. 그 기품을 보니 의심할 수 없었다. 아이야,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나는 보찜에서 서찰을 꺼내어 녹두 장군 앞에 놓았다. 북한산에서 한 노스님이 아버지에게 맡긴 서찰입니다. 북한사님은 지윤 스님이 보낸 것 같습니다. 녹두 장군의 말에 주지 스님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모두 북한산의 노스님을 알고 있는 듯했다. 녹두 장군이 서찰을 열어보았다. 아버지는 서찰을 가지고 전라도로 오시다가 수원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찰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고 지난 기억에 대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눈물이었다. 수원에서 이곳까지 너 혼자 왔다는 말이냐? 그 위험한 길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찰은 중요하다. 이 서찰은 한 사람을 살리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제 아버지는 보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동학도들이 말하는 평등한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더 흘러내렸다. 그때 녹두 장군이 내 앞으로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었다. 괜히 나 때문에, 너처럼 어린 것이 나 때문에. 녹두 장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녹두 장군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다. 내가 그렇게 꿈꿔오던 모습이었다. 주지 스님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잠을 때가 안녕하십니까. 학경초 야구부 이승병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여러 감정을 느끼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느낀 감정 중에서 본받을 것은 아버지 없이 수원부터 전라도까지 혼자 걸을 수 있게 해준 용기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공이 무서워 피하곤 하는데 이 아이와 같은 용기가 있다면은 공을 안 피하는 것은 물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을 장면은 전봉준이 체포되어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녹두 장군님, 왜 오셨어요? 피놀이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소리쳤다. 그때 녹두 장군이 눈을 떴다. 아이야, 아이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피에 젖은 손을 들어 내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다. 내가 다가서려 하자 일본 군사가 막아섰다. 그때 말을 타고 있던 일본 군사가 보내주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천천히 녹두 장군에게 다가갔다. 왜 여기 오셨어요? 피놀이에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녹두 장군의 피 묻은 얼굴에 옅은 미소가 보였다. 아이야, 내가 나와 함께 동지도 믿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녹두 장군의 소리는 아주 작았다.
하지만 난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피놀이에서 잡히지 않았어도 아마 다른 곳에서 잡혔겠지. 내 운을 당한 것뿐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양반, 천민 없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드셔야죠. 그 말이 듣기 좋구나. 아이야, 고맙다. 이제 가거라. 장군님을 만나러 오는 동안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래, 나도 널 만나서 행복하구나. 제가 아프지 않게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약이 될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서 다시 말을 타세요. 내 말에 녹두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으이. 새야, 새야, 너도 앉지 마라. 혹시 떨어지려 당포장수 울고 간다. 가기 싫은가? 백양사에 머무는 동안 젊은 스님이 가르쳐준 노래였다. 일본 군사들은 내가 부르는 노래를 알지 못했다. 노래를 다 부르자 녹두 장군이 눈을 떴다. 아이야, 네 노래에 정말 약이 들어있구나. 그 말을 하고 녹두 장군이 그만 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일본군 군사에 끌려 나와 길가로 나왔다. 호위 액렬이 다시 출발할 때 녹두 장군은 허리를 세우고 팔과 다리를 곧게 편 채 들것에 앉았다. 그 기상이 동학농민군 총대장다웠다. 길에 있던 사람들 모두 멀리까지 녹두 장군을 따라갔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녹두 장군을 따라 쫓아가지 않았다. 순창 관아 앞마당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때 나는 순창 관아를 조심스럽게 빠져나오는 한 사내를 보았다. 그는 공주 주막에서 만났던 김경천이었다. 이리저리 주위를 살피며 관아를 빠져나오던 김경천과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어딘가로 사라졌다. 멀리 녹두 장군의 호송행렬에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아침 낭독교실이었고 지금까지 낭독교실을 이끌어준 윤수영 어머님과 저희의 낭독을 들어주신 어머님, 아버님들 감사합니다.